7장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7장의 시작은 트리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트리는 비선형 자료 구조로 여러가지 다양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용어를 살펴보고요. 특별히 트리들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인 이진 트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트리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죠. 트리의 모든 자료를 한 번씩 방문하는 순회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밖의 연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리의 응용이죠. 히프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프라는 자료 구조는 정렬 및 우선순위 큐 등에서 사용되는 트리의 응용, 대표적인 응용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서 7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트리의 그림을 볼까요? 트리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노드는 앞서 우리 3장의 리스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료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요. 간선은 이러한 노드와 노드를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자면 이런 각각의 자료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노드가 되겠고요. 이런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주는 것을 바로 간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앞서의 다른 자료 구조, 연결 리스트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트리를 결정짓는 트리만의 고유한 특징은 바로 트리가 계층 구조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층 구조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 그림을 보자면 하나의 부모죠. 부모 노드가 있다면 하나의 부모 노드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8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의 자식 노드가 있다면 그 자식 노드의 부모 노드는 오직 하나인 거죠. 즉 1대 다 관계. 그렇죠? 하나의 부모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자식은 오로지 하나만의 부모를 가지는 이런 1대 다 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다른 말로 계층 구조라고 그러죠. 이런 계층 구조의 특징을 가지는 자료 구조가 바로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트리가 사용될까요? 우리 책에는 이런 트리의 예제로서 의사결정 트리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실의 다양한 다양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자식 관계, 즉 1대 다 관계 혹은 계층 구조의 특징을 지니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트리가 반드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여러가지 알고리즘에서 이런 트리가 또 사용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트리가 사용되는 예제는 이번 장에 힙과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가 있죠. 이런 구체적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트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단계로 트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이 뒤에 나오는 여러가지 복잡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다양한 응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헷갈리고 좀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여러 번 숙지하셔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용어들은 노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의 종류 중에서 특별히 노드의 위치, 트리에서의 위치로 먼저 나누는 세 가지 노드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루트 노드입니다. 혹은 최상위 노드라고도 하는데요. 트리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노드, 최상위에 위치한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말 노드, 혹은 리프 노드 또는 터미널 노드라고 하는데, 자, 이 노드는 단말 노드는 책별로 자료고 책별로 용어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지만이 다른 책을 공부하신 분들과 의사소통하는데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세 가지 다 그냥 외워두세요. 단말 노드, 리프 노드, 혹은 터미널 노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단말 노드는 어떤 노드냐면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노드 I는 어떤가요? 이게 자식 노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말 노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노드 M은요?
자식 노드가 없네요. 그렇죠? 이 노드는 단말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F 노드는 마찬가지죠?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F 노드. 그리고 C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G 노드. 단말 노드인가요? 아닙니다. 왜 아니죠? 자식 노드인 J 노드가 있죠? 자, 그래서 J 노드는요, 자식 노드가 없죠? J, K, L 모두 다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들이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바로 단말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 노드는 어떤 노드일까요? 내부 노드는 단말 노드가 아닌 노드가 곧 내부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단말 노드라고 알려진 MFC, JKL 이때 나머지 노드들 모두 다 내부 노드가 되겠네요. 노드 G가 빠졌네요. 노드 G까지 해서 내부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드들 사이의 관계로 노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는 앞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E가 있으면 노드 E의 부모 노드는 노드 B가 되죠. 그리고 노드 B, 자식 노드는 노드 E가 되고요. 아니네요. 노드 B의 자식 노드는 노드 E도 있고 노드 F도 있네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선조 노드와 후손 노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선조는 말 그대로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모도 선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드 E 같은 경우에 선조 노드는 어떤 노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 노드인 B 그리고 부모 노드의 부모 노드인 노드 A까지 그렇게 해서 노드 E의 선조 노드는 노드 B와 노드 A가 되겠네요. 자, 후손 노드는요. 후손 노드는 자식 노드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 노드도 후손 노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노드 E 같은 경우에는 자식 노드인 노드 I뿐만 아니라 노드 I의 자식 노드인 노드 M까지 이렇게가 노드 E의 후손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제 노드는 어떤 노드죠? 형제 노드는 부모가 같은 노드가 바로 형제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노드 E 같은 경우에 어떤 노드가 형제 노드죠? 부모 노드인 노드 B의 또 다른 자식 노드가 노드 F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드 E의 형제 노드는 노드 F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드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 속성은 레벨입니다. 레벨은 루트 노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루트 노드부터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A, 루트 노드죠? 루트 노드입니다. 자, 루트 노드에 그러면 레벨은 어떻게 될까요? 책에 따라서는 0으로 정의한 책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루트 노드 같은 경우 레벨이 1로 하겠습니다. 즉 노드 A의 레벨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노드로부터의 거리가 레벨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인 BCD는 레벨이 얼마일까요? 루트 노드가 1이니까 루트 노드의 자식은 1에서 1을 더한 2가 되겠네요. 자, 레벨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들 BCD 있죠? 이 BCD의 자식 노드들은 EFGH인데 얼마가 될까요? 루트 노드부터 거리니까 자기 부모 노드가 높이가 레벨이 2니까 EFGH는 레벨이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레벨이 3인 노드의 자식 노드인 경우에는 IJKL 자, 레벨이 4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드 M 같은 경우에는 레벨 4인 노드의 자식 노드니까 레벨이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떤 속성일까요? 높이는 거리는 거리인데요. 가장 후손 노드로부터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손 노드도 여러 가지 노드가 있겠지만 특별히 단말 노드, 그러니까 리프 노드가 되겠죠. 단말 노드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습니다. 노드 B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드 B 같은 경우에는 후손 노드가 어떤 노드들이 있죠? 후손 노드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EFIM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노드들 중에서 어떤 노드가 단말 노드죠? 노드 M하고 노드 F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말 노드면서 후손 노드인 F로부터의 높이를 살펴보면 얼마가 될까요? 노드 F가 가장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노드 F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이 됩니다. 1이 되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기 때문에 단말 노드죠. 그러니까 단말 노드인 경우에는 높이가 1이 되고요. 자, 단말 노드는 F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드 B는 높이가 1에서 1을 더한 2가 되겠네요. 그렇죠?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높이 2가 실제 노드 B의 높이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높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또 다른 단말 노드가 노드 M이죠. 그럼 이 노드 M의 높이도 1이 됩니다. 자, 그럼 노드 M의 부모 노드인 노드 I는요, 1에서 1을 더한 2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노드 I의 부모 노드인 노드 M은 높이가 3이 되고요. 자, 노드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드 B는 높이가 4가 됐네요. 자, 그러니까 높이는 다시 한번 더요. 단말 노드인 후소 노드들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그런 거리가 곧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노드 B 같은 경우에는 단말 노드가 M과 F가 있었지만 그 중에 M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길었기 때문에 더 멀었기 때문에 자, 단말 노드인 노드 M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4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차수는 자식 노드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드 A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노드 A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3이 되고요. 단말 노드인 J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자식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차수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서브트리와 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서브트리는 말 그대로 전체 트리, 특정 트리의 부분 집합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전체 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요걸 떼가지고 요 관선을 제거하고 요 부분만 하나의 트리로 별도 떼냈다고 했을 때 부분 집합이죠. 이런 트리를 전체 트리의 서브트리,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 생성된 트리를 서브트리라고 합니다. 자, 포리스트는 어떤 거냐면 포리스트는 트리들의 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전체 트리 중에서 노드 A가 없고 요 세 개의 엣지가 간선이 없다고 했을 때 자, 몇 개의 서브 트리가 발생하죠? 요 하나, 두 개, 세 개의 서브 트리가 발생합니다. 루트 노드가 B, C, D인 세 개의 트리로 구성된 하나의 포리스트, 그러니까 숲이 만들어지는 거죠.